요새 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이게 다 뇌가 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뇌가 전기처럼 이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일 때 오른손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오른손 움직이는 부분은 바로 왼쪽 뇌에 바로 귀 위에 옆 있는 뇌예요. 옆에 있는 뇌에서 여기까지 뇌는 신경은 전깃줄입니다. 전기가 찌직하는 전깃줄이 연결돼서 건너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건너가서 손으로 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지금 여기에 찌직찌직 거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왼손을 움직일 때는 그 오른쪽에 귀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운동 중추라고 하는데 여기서 찌직거리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다 뇌가 하는 거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김종성 강의가 있는데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오셨는데 그 마지막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건강을 생각해서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부인이 아픈데 한번 정부와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죠. 그 생각을 다 종합해서 한 게 여러분이 뇌가 최종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뇌의 제일 앞쪽에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결정을 하는 데거든요.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걔가 하라는 대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맥박을 뛰고 있는데 그것도 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탄산가스가 올라가면 뇌가 알아서 하는 거. 여러분은 모르지만 속에서 야 숨 쉬어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뇌가 이제 숨 쉬게 하면 가로막이 움직여서 숨을 쉬게 하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뇌가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없이 뇌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 뇌이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또 뇌 질환이 중요한 것 때문에 뇌가 또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결핵이나 폐렴 같은 거 걸려서 젊었을 때 많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이제 잘 안 죽죠. 다 살리니까 약으로. 그다음에 이제 암이 생겼는데 암도 요새는 일찍만 발견하면 다 살아요. 늦게 발견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해서 암이 있으면 그때 치료하면 다 살기 때문에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사니까 60, 70까지 사는데 남아있는 게 뇌 질환이죠. 뇌에 혈관이 망가져서 오는 게 뇌졸중인데 그런 게 오고 만약 그걸 무사히 지나서 한 80 정도 되면 이제 치매가 오죠. 여러분들 계시는 뭐 형제, 자매, 부모님 중에 아마 치매로 다 고생하신 분이 적어도 가족에 한두 분 있을 것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들 일이기도 하고 곧 닥칠 뭐 90세가 되면 한 반 정도 치매이기 때문에 우리 당장 문제고 또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되는 큰 문제들이 바로 뇌 질환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굴을 보면 이 귀가 여기 있을 거고 위에 운동 중추가 있어서 팔 움직이는 데가 여기 있고 얼굴 움직이는 데가 여기 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얼굴 근육과 혀 근육이 움직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망가지면 팔다리가 반대쪽에 마비가 되겠죠? 안 움직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쪽에 운동 중추의 아래쪽이 망가져 얼굴이나 이런 데 혀 쪽에 망가지면 말이 이상하게 됐죠. 이렇게 발이 안 되는 것이 생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발음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말 자체를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뇌가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뇌 안에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뇌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 말이 없으면 우리나라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좀 아랍 사람 갖다 놓고 강의하라 면 우리나라 말 못하니까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죠. 여기 뇌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말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 다 여기 있는데 이런 운동 중추 제일 아래쪽에 요 근처에 동그랗게 언어 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가 만약 망가지면 말을 못하든지 앞쪽에 망가지면 말을 못합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김종성인데 말을 못하니까 멀뚱멀뚱하고 있죠. 발음이 나빠는 이렇게 이럴 수는 있지만 언어 중추가 망하면 말 자체를 못하죠. 근데 뒤쪽에 망가지면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는 뇌가 뒤에 있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눈만 깜짝인다고. 눈 깜짝이라는 줄 알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둘 다 망가지면 말도 못하고 언어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에 만약 큰 문제가 망가지게 되면 팔다리에 마비가 되고 오른쪽에 말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뇌졸중이 아주 큰 후유증을 갖게 되죠.
이 운동 중추 바로 뒤에 감각 중추가 있어서 똑같아요. 몸통 옆에 몸통, 팔 옆에 팔이 있어서 우리가 팔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픈 줄 알죠? 아픈 거 아는 것도 뇌가 아프다고 알아야 돼요. 쭉. 그 운동 중추는 뇌에서 팔까지 내려가는 전깃줄이고 감각은 누가 딱 때렸을 때 아픈 게 쭉 올라가서 뇌로 가서 알아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죠. 올라가는 게 바로 운동하는 데 바로 옆에 있어서 금방 아이고 아파 그럼 일로 팔을 탁 쳐 도망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뇌가. 근데 지금 팔다리 감각 움직이는 거 말했지만 다 모든 게 다 뇌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뇌가 보는 거거든요.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은 그냥 카메라 렌즈 모양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거고 보는 건 뇌가 보는데 눈은 여기 있는데 앞쪽인데 왜 그런지 보는 눈은 뒤에 있어요. 후두엽이라고 맨 뒤죠. 근데 이게 뭐 멀지만 금방 가요. 정보가 일로 갔다가 금방 확 가버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서 만일 이 사람이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이만큼 옆이 망가지면 오른쪽 반대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겠지만 뒤쪽에 망가지면 팔다리 마비는 없겠죠. 여기로 망가지면 여기에 다 살아있으니까 오지만 안 보이는데 이 팔다리 마비라는 거는 똑같이 반대쪽에 안 보여요. 그 시야장애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 오른쪽에 후두엽 뒤쪽에 망가졌다고 치면은 그 반대쪽에 왼쪽이 컴컴해지는 거죠. 반대쪽이 다 건너가니까 요만큼 반으로 해서 요만큼이 안 보여서 제가 여기 보니까 한 50분쯤 와 계신데 저는 이쪽에 있는 25명밖에 안 하는 줄 아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후두엽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반대 안 보이죠. 왼쪽에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죠. 컴컴하고 이쪽은. 그래서 이쪽이 갑자기 캄캄해지면 나이 드신 분이 뇌졸중이 온 거예요. 마비가 안 돼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두엽이 모든 걸 판단안 되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좀 판단이 안 되니까 좀 멍청해지고 제대로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밑에 소뇌라는 데가 있어요. 소뇌, 작은 뇌. 그거는 운동을 직접 하는 뇌는 아니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게 하는 뇌예요. 똑바로 가게. 여기 연필이 있다. 딱 잡아야 되는데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일로 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손해가 망가지면 흔들흔들하고 가게 됩니다. 초보자처럼 그런 영어로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조절이 안 돼가지고 걷는 것도 팔다리 근육 힘은 있는데도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고 비틀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증세가 소뇌 증상이고요. 가장 나쁜 게 이 제일 밑에 있는 뇌관에 다 망가지면 이거 아까 말한 숨 쉬고 맥박 뛰는 데가 여기 있으니까 뇌관에 큰 뇌혈증이 오면 돌아가시는 거지만 뇌관에 큰 뇌혈증 오는 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쪽에 아주 큰 뇌혈증이 오면은 머리가 뼈에 쌓여 있잖아요. 뼈 보호하려고 뼈가 쌓여 있으니까 이게 막 붓습니다. 막 붓는데 여기 뼈가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고 압력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큰 뇌혈증이 뇌관을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죠. 뇌혈증으로 돌아가신다는 거는. 그런데 요즘에 뇌혈증 치료가 아주 많이 발달해서 뇌혈증이 걸려도 잘 안 돌아가셔요. 옛날에 제가 전공의 할 때는 뇌혈증 걸리면 한 20, 30%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5%도 안 돌아가셔요. 다 살립니다. 요즘엔 하도 치료가 발달돼서. 문제는 후유증이 남고 자꾸 재발해서 문제지 뇌혈증이 옛날보다는 많이 더 경한 병으로 바뀌었어요. 요걸 그대로 이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을 보면 돼요. 혈관들이 피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데죠. 그러니까 뇌가 아주 중요한 장기다 보니 여기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혈관병도 많아요. 혈관병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 뇌가 피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이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뇌혈증이에요. 뇌에 있는 혈관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 뇌혈증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면 이게 전뇌동맥 아주 쉽습니다. 앞이 전이고 전두엽이고 뒤가 후두엽이고 꼭대기니까 두정엽이라고 그러고 옆이 측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에 여기 있는 거를. 혈관도 똑같아요. 이걸 전뇌동맥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뇌가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있고 얘가 이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죠. 이게 중뇌동맥 가운데니까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뇌동맥이 망가지면 이쪽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반대쪽에 마비가 오는 거죠. 근데 중뇌동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동맥이라서 제일 문제가 많아요. 큰 놈이. 막히는 수가 많으니까 중뇌동맥 뇌혈증이 제일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팔다리 마비가 가장 흔한 증세가 이해가 되죠? 뇌혈증의 가장 흔한 증세는 팔다리 마비인 이유는
중뇌동맥이 제일 큰데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중뇌동맥의 팔다리 움직이는 데로 가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걷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뇌졸중 환자인데 중뇌동맥 막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마비돼서 이러고 가는 거죠. 만약 후두엽이 망가져서 시야만 망가지면 잘 걷겠죠. 잘 안 보고 그렇지 걷는 건 멀쩡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가는 건 아래에 있는 건 경동맥. 심장이 밑에 있겠죠. 심장이 가서 목에 있는 거죠. 목에 있는 게 목에 탁탁 뛰는 혈관이 경동맥이라서 이게 중뇌동맥으로 가기도 하고 가지가 쳐서 전뇌동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랑 혈전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혈관이 망가져서 뇌가 손상되는 게 뇌졸중인데 혈관이 망가지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맥경화예요. 제일 많은 게. 이 혈관이 동맥경화는 딱딱해진다는 얘기니까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건데 그 동맥경화를 일으킨 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은 여기 혈관을 지나가는 압력이죠.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파이프 이 공사한 데를 보면 파이프에 망가지면 이런 데가 다 벽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듯이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요 혈관에 제일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 망가집니다. 압력이 높아져도. 그러니 망가지면은 거기로 기름기가 지나다니는 기름기가 껴요. 자꾸 들어갑니다.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염증세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름기하고 염증세포가 점점점 두꺼워져서 이게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딱딱해지고. 그게 동맥경화예요. 그래서 여기 벽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바로 혈압이 높은 거. 당뇨병도 혈관 망가뜨립니다. 담배를 왜 끊어야 되냐? 이유가 혈관이 약간 망가뜨리니까 끊으라는 거죠. 흡연이 담배고, 과음, 술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망가져서 다 동맥경화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뇌졸중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병 방지 위해서 금연하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혈관 좀 보호하라는 얘기죠. 고지혈증, 피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무지하게 높아. 그러면 곤란한 거죠. 일로 들어가는 게 지방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혈관에 이게 높은 것도 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맥경화가 생겨서 벽이 두꺼워지면은 피가 쭉쭉 가야 되는데 얘가 좁아지죠. 이 통로가 좁아지니까 가다 말다 쭉쭉 못 가죠. 여러분들 한강에 나가 보면은 좀 얕은 데를 가 보면 이렇게 좀 진흙탕 모양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깊은 데 가면 깨끗하게 물이 흘러가니까 맑은데 송소리가 지나가도 보이는데 진흙탕 같은 게 막 이렇게 엉겨붙고 가는 그렇듯이 혈전이라는 것은 피떡인데 만일 팔을 다치면 피가 딱딱해져서 피떡이 생겨서 막아주죠. 피가 더 이상 안 나게. 그러니까 혈관이 굳는 거는 원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 쓸데없이 몸 안에서 혈관 안에서 굳으면 큰일이죠.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생긴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혈류가 좁아지고 이렇게 찌꺼기들이 굳을 수가 있어요. 혈소판 같은 것이 이렇게 뭉쳐서 그냥 굳어서 혈전이 생깁니다. 핏덩어리가. 그 핏덩어리가 생긴 것이 쭉 따라 올라가서 혈류를 따라 올라가서 작은 가지를 막으면 평상시에 얘가 요만큼 먹여 살려고 있었으면 요만큼이 딱 죽어버리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막혀서 생기는 게 뇌경색이라 뇌졸중이라는 건 무조건 뇌혈관으로 망가진 건 다 뇌졸중이고 막힌 게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터진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막힌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80% 이상.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뇌졸중, 뇌경색이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알면 되죠. 터지는 것도 있어요. 혈관이 망가지다 못해 뻥 터져서 뇌가 망가져도 증상이 나오죠. 그걸 뇌출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을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그러고요.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요즘엔 뇌경색이 훨씬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좁은 제끼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을 촬영을 해보면 혈관 촬영이라는 걸 해보면 물감이 들어갑니다. 혈관 속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가 정상인데 좁은 데가 있죠. 좁은 데는 벽이 두꺼워져서 좁아진 거예요. 벽이 두꺼워진 거를 동맥경화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원래 단면이 이렇게 생겼고 벽이 요만해야 되죠. 혈관벽이. 근데 이만큼 두껍죠. 여기 이만큼 두껍죠. 그거는 여기 요 세포가 망가져가지고 자꾸 지방질이 들어가서 이게 허연 게 다 지방질이에요. 허연 게. 염증세포하고. 이만큼 두꺼워지는 거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럼 요만큼 좁아지니까 혈관천에 보면 이렇게 좁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핏덩어리가 지나가다가 끈적끈적하게 굳어버리는 걸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혈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혈전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잘라져가지고 쪼르륵 따라 올라가서 작은 걸 막으면 큰일인 거죠. 증상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동맥경화와 혈전인 거죠.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에 있는 동맥, 이건 이 사람을 앞에서 본 거죠. 그럼 경동맥에 쭉 있고 목동맥이라고도 하죠. 올라가다가 옆으로 그 운동중추가 여기 있죠. 옆으로 가는 혈관이 중매동맥이고 가운데로 가는 게 전뇌동맥인데 주로 중뇌동맥이 크니까 일로 많이 가죠. 괜히 자간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혈전이 생긴 것이 뚝 따라 올라가서 중뇌동맥 가서 막으면은 이만큼이 망가지는 게 뇌경색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목동맥, 경동맥 얘기한 것은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많아요. 많아서 초음파 같은 거 하면 경동맥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경동맥이 많긴 하지만 이 중뇌동맥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정확하게. 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전이 생기는 게 더 많아서 서양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치만 다르지 비슷한 거죠. 여기에 동맥경화 생겨도 혈전이 생겨서 똑 떨어져 나가도 더 작은 가지를 막거나 다 좋고 이게 그냥 막히기도 하고 해서 뇌혈전 생긴 건 똑같지만 동맥경화 위치는 나라마다 좀 다른 거죠. 근데 혈전이 생겨서 똑 떨어져 나가서 막는 거 이외에 혈전이 뇌 혈관 말고 다른 데 또 생길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저 밑에 심장 있잖아요. 심장에서 혈관이 나와서 경동맥으로 가고 가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척척척척 짜주죠. 그럴 때는 혈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막 쫙쫙 짜버리니까 나가기 바쁘니까 피가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근데 심장이 병이 생겼어요. 제일 흔한 병이 뭐냐면 노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 심방세동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심방이 세동이라는 게 아주 작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심방은 심장이 일부죠. 심방이 두루 떨기만 해. 제대로 못해. 그럼 이게 쫙쫙 짜주질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혈전이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이죠. 혈전이 여기에도 생길 수 있고 동맥에 좁은데 여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는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혈전만 안 생기면 좋은데 이게 생기면 얘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똑 떨어져 나가서 쭉 가면 얘도 똑같이 가죠. 가다가 얘를 꽉 막으면은 이만큼 망가져서 뇌졸중이 생기죠. 그러니까 반대쪽 마비되고 말 안 되고는 똑같은데 원인은 다르죠. 이거는 혈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심장에서 원인이 된 거니까 치료가 다르거든요.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는 똑같아요. 마비돼서 이렇게 왔는데 의사는 궁금하죠.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혈관 사진도 찍어보고 심장도 조사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그 원인을 알아서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뇌인데 이 큰 혈관은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뇌의 바깥을 싸고 있어요. 그죠? 껍데기를 싸고 껍데기로만 갑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뇌를 먹여 살리러 가는 작은 혈관들이 가지를 쳐서 들어갑니다. 뇌 속으로. 이걸 소혈관, 이건 대혈관이라고 그러고요. 크니까 작은 걸 소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소혈관도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망가질 수 있어서 요게 그대로 요 조그만 게 꼭 막히면 조그만 소경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좀 비교적 큰 거 막힌 거는 낫긴 하지만 위치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운동 중추에서 팔다리 움직이는 신경이 쭉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딱 걸려 있으면은 비록 작아도 마비 같은 게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죠. 이런 걸 소경색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라쿤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큰 혈관 말고 이건 동맥경화는 아니거든요. 큰 혈관 동맥경화 말고 소경색도 뇌졸중의 원인이다. 근데 소경색은 이 작은 혈관들이 망가져 생기는 건데 이게 막히면 소경색이 생기는 거고요. 이 작은 게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출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출혈 그러면 무서운 거죠. 빵 터져 막 죽고 그러는데 큰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게 터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 막히면 조그마한 게 괜찮은데 크게 터지면 크게 붓기 때문에 더 위험한 병이거든요. 뇌출혈도 요 작은 혈관에서 망가져 생기면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소경색이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는 관계가 없어요. 뇌출혈은요.
근데 뇌가 터지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인이. 여러분들 동맥류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주막과 출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지주막과 출혈.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 다녀보면은 어디죠? 예를 들어 스페인 갔다가 우리 아이들 뭐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한 조각을 하나 이쁜 걸 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나요? 박스에다가 넣어주고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자체 조각 자체를 세 겹쯤 들들 비닐로 싸죠. 그 다음에 뭐 박스에 넣어서 가져와야 안 깨지죠.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연한 장기이기 때문에 뼈가 보호해서는 안 되니까 비닐을 세 겹으로 싼 거예요. 원래 그 세 겹쯤 중간 겹이 가운데 이름이 바로 지주막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게. 근데 이 혈관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지주막의 바로 아래 뇌하고 지주막 사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통 때는 터질 리가 없는데 이런 꽈리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맥류라고 그러는데 선천적으로 있는 건데 점점 나이 들면서 커져가지고 혈압도 있고 그러면 특히 꽈리가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뻥 터지거든요. 터지면 얘가 원래 지주막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지주막 하로 그 아래로 피가 이렇게 쫙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속은 아니고. 이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러는 건데 전체 뇌졸중 환자의 한 7% 정도가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근데 뇌 안에는 원래 통증 섬유가 없어서 뇌졸중이 생기면 마비가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주막에는 통증 섬유가 많아요. 껍데기에는요. 이게 뻥 터지니까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지주막 환자들은 하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까물어 기절해 버리거나 기절을 안 해도 무지하게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 껌껌한 데서 이러고 한참 동안. 아주 무서운 병이죠. 옛날에 그걸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경우는 요 꽈리를 얼른 묶는 수술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치료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것도 많이 살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동정맥기형이라는 혈관 기형 때문에 터지는 이 젊은 사람들 뇌혈중의 원인이죠. 정리를 하면은 뇌혈중은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는 말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어서 혈관을 막히는 게 뇌경색, 터지는 게 뇌출혈인데 막히는 데는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서 뇌경색이 생긴 거 동맥경화 뇌혈증. 색전증은 심장병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뇌혈중. 소경색. 그 세 가지 다 이해가 됐죠? 터지는 거는 조그만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내출혈이 있고 지주막에 동맥류가 터지는 지주막과 출혈 되게 아픈 거 동료맥 이런 것들 때문에 터지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적은 거 그대로입니다. 고혈압이 높은 거, 심장질환에서 혈전 생기죠. 당뇨, 흡연, 과음 이런 게 뇌혈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한 거고 한쪽 발이 감각이 없거나 말이 어두워서 말을 못하거나 한쪽을 자꾸 넘어져 손해 증상이죠. 시야 한쪽 컴컴하게 안 보이면 후두엽에 뇌졸중이 온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심하게 두통 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주막하 출혈이 오는 거고요. 그런 게 뇌졸중의 증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지는 못해도 중요한 거를. 갑자기 나이 드시고 고혈압 평생에 고혈압이 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쪽 발이 아주 심하게 마비되면 당연히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만 살짝 마비될 수 있거든요. 글씨 쓰다가 잠깐 안 된다든지 글이 안 된다. 그것도 큰일이에요. 금방 나빠질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약해도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거나 얼어져서 발음이 나빠지거나 반쪽이 콩컴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다가 좋아지는 것도 뇌졸중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넘어지는 거는 손해 증상이죠. 갑자기 쓰러지고 부틀거리고 심한 두통이 오는 거는 지주막하 출혈이죠. 이런 것이 올 때는 빨리 환자를 모시고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원인이죠. CT나 MRI 가지고 우리가 뇌를 검사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럼 요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이게 앞입니다. 대개 요거는 앞이고 요걸 뒤니까 이건 옆이죠. 이쪽 요만큼 옆이죠. 그래서 중뇌동맥이 이렇게 올라가서 뇌를 이만큼을 먹여 살리니까 요만큼이 B가 중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부위고 A는 뭐겠어요? 이 전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데겠죠? C는 뭐겠어요? 이 후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 후뇌동맥 막힌 분이네. 이쪽이 망가지면 중뇌동맥 막힌 분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뇌치료는 CT를 찍으면 하얗게 보이니까 터진 부위가 뇌치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MRI를 찍으면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하얀지 까만지 알 수는 없어도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중뇌동맥이 다 막힌 걸로 봐야죠. 중뇌동맥 영역에 마비돼서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환자의 증상을 짐작할 수 있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언어 중추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이 망가지면 언어 장애가 오겠지만 오른쪽에 망가지면 실어증은 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발음은 나빠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A는 혈관을 보는 거예요. A자가 붙으면 혈관 보는 거고 I자 같으면 붙으면 뇌를 보는 건데 요즘은 그냥 MRI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아 뇌가 이렇게 망가져서 아마 중뇌동이 막혔겠네 하고 MRA를 보니까 아까 이 사람을 앞에서 본 거죠. 본 혈관을 보면 이쪽 중뇌동은 다 정찰 올라가는데 얘가 안 보인단 말이죠. 아 이 중뇌동이 막혀서 이렇게 망가진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주막하 치료는 뇌의 껍데기에만 피가 이렇게 있고 속에는 없고 혈관 촬영에 꽈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걸 꽈리를 수술하면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관을 뚫는 치료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혈전이 혈관이 막혀서 뇌혈증이 오니까 그걸 뚫는 건데 약이 있어요. 뚫는 약이. 그걸 TPA라고 그러는 약인데 이건 환자할 때 정맥으로 주사를 주면 걔가 알아서 가서 녹여주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좋아지죠.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TPA는 혈관을 녹이긴 하지만 아주 큰 혈관, 중뇌동맥이나 경동맥이 크게 막힌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좋아는 지는데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혈전을 제거합니다. TPA도 쓰고 안 되겠으면 혈전을 없애는 그런 치료가 요새 많이 돼서 이게 그겁니다. 혈관 촬영하면 경동맥이 보이죠? 아까 그 사람을 다시 앞에서 본 거예요. 전뇌동맥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중뇌동맥이 이렇게 세는데 없거든요. 이게 막힌 거거든요. 막히면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쭉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게 튜브가 집어간 거예요. 카테터라는 게. 그래서 여기 막힌 데까지 가서 여기 혈전이 있거든요. 핏덩어리가. 그걸 꽉 붙잡는 기구가 있어요. 기계가 있습니다. 꽉 붙잡아다가 꾹 끄집어 내놓으면 이게 잘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보면서 이것 때문에 마비된 팔다리가 다 좋아지거든요. 순식간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발견돼서 TPA로 안 되면 이것도 같이 하는 그런 치료법이 가장 스탠다드 치료법이 됐죠.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빨리 와서 아직도 뇌가 다 죽지 않았을 때 중뇌동맥을 어떤 혈관이 막혀서 중뇌동맥이 망가지면 혈관이 막히자마자 중뇌동맥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중뇌동맥 중에서도 이 혈관에 제일 의존하고 있는 부분만 먼저 죽어요. 근데 계속해서 혈관이 안 뚫리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막힌 부위가. 그래서 한 몇 시간 지나면 이만큼이 다 망가집니다. 중뇌동맥이. 다 죽었죠. 그때는 뚫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혈관만 열어도 뇌는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못 살리죠. 아픈 사람은 살릴 수도 죽은 사람 못 살리듯이 뇌가 하나가 다 죽어버렸으면 안 되는데 다 죽는 시간이 짧아요. 몇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빨리 와서 덜 죽었을 때 그때 빨리 뚫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여러 가지 이미징이 있어요. MRI가 있어요. 이 MRI가 뭔지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MRI를 찍어서 이거 디퓨전 DWI라는 게 있는데 요만큼은 일단 대충 다 죽었다고 보는 건데 중뇌동맥은 요만큼은 녹여서 되죠. 원래 이만큼. 그죠? 근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요만큼만 죽었고 요건 아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환자는 마비는 심한데. 그리고 요즘 PWI라는 것은 관류를 얼마나 혈관이 잘 가느냐 보는 MRI예요. 같이 찍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번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PWI 보니까 이만큼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는 이만큼이 없는데 실제로 죽은 놈은 요만큼이고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다 죽는 거죠. 이만큼이. 가만 놔두면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이미 다 죽어서 이만큼 하얗게 돼 있으면 그때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이미 다 망가져서. 그래서 여기 혈관이 막혔고 혈관 막힌 거 확인하고 싹 뚫어버리면 이만큼이 다 살아서 이게 만약 뚫지 않았으면 이만큼이 다 하얗게 돼가지고 다 죽어서 마비가 심해서 일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다 죽고 요것도 또 일부는 살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죽었어. 조금만. 이 환자는 정상인이 됐어요. 아주 마비가 심해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뚫자마자 정상이 돼서 막 걸어 나갔다고.
그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런 상태에 일어야지. 이런 상태를 만들면 여러분이 빨리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망가지니까 그 전에 오셔야 아무리 권위 있는 의사들도 그래야 살릴 수 있지. 늦게 오시면 빠를수록 좋다. 혈전용에는 4.5시간 내에 약을 쓸 수 있다고 돼 있고 혈전용은 6시간이라고 하지만 빠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만약 이거를 3시간에 했으면 4.5시간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2시간에 했으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시간까지는 최소한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큰 대형병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대형병원에 와야 이런 걸 뚫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관이 자꾸 막히면 이제 치매가 되죠. 여러 번 막히면 알츠하이머병과 더불어 뇌혈관 치매가 아주 큰 문제라서 예방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약을 써서 예방을 하고 생활 습관 조절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해서 이런 거 안 생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쭉 진화하다가 여기까지 원시인 상태가 돼 있다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오는 걸 보기 때문에 도로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시인처럼 여러분이 원시인 될 수는 없으니까 원시인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원시인이 어떻게 살아요? 원시인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창 들고 와서 어디 동물 없나 많이 걷다가 저기 사슴이 막 뛰어가죠. 근데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없죠. 우리가 운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미킹 해야죠.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헬스클럽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거나 빨리 걷거나 하는 운동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해야 원시인 비슷하게 되고 정상 체중, 원시인이 뚱뚱한 사람 없잖아요. 다 운동 많이 하고 적당히 먹으니까 골고루 야채하고 고기하고 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옛날엔 담배가 없었었죠. 혈관 망가뜨리는 금연 제발 하지 마시고 술도 안 먹는 게 좋지만 한두 잔 정도 그냥 좀 먹으면 괜찮죠. 음식을 골고루 하고 또 스트레스 풀고 마음을 명랑하게 해 뇌우울증이 안 생겨요. 원시인들이 그러거든요. 원시인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서로 갈등도 많고 경쟁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춤을 추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우우 하고 춤추는 이유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날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벤치마킹해요. 우리도 그냥 억울하고 엉뚱한 거 갖고 있지 말고 자기 취미를 하고 다 너그럽게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뭐 소주 한두 잔 정도 하면서 지내도 좋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살아야 뇌질환에 안 걸린다는 거죠. 예, 제 말씀은 대충 이렇게 했고요.